요즘 인공지능 AI가 진짜 뭐든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들 하잖아요. 네, 기대가 아주 크죠. 근데 최근 애플 연구진 발표를 보니까 현재 AI 모델들이 생각보다 복잡한 논리 추론은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의외의 벽에 부딪힌 셈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랑 또 관련 레딧 토론들 있잖아요. 그걸 좀 보면서 AI 추론 모델의 진짜 실력, 또 한계는 뭔지 당신과 함께 깊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AI 광고나 소문 너머에 진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분석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애플 연구진들이 오픈 AI나 구글, 엔트로픽 같은 뭐랄까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AI 모델들을 테스트한 건데요. 아, 최신 모델들로요? 그렇죠. 하노이의 탑 같은 그 고전적인 논리 퍼즐 있잖아요. 그걸로 시험을 해봤어요. 네네. 근데 이게 원반수가 적을 때는 곧잘 풀어요. 그런데 퍼즐 난이도가 일정 수준을 딱 넘어서니까 정확도가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. 0으로요? 완전히 못 푼다는 거네요? 네, 연구진들은 이걸 완전한 정확성 붕괴라고 부르더라고요. 심각하죠. 와, 정확성 붕괴라. 되게 흥미로운 표현인데 그럼 혹시 푸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랬나요? 이게 그냥 데이터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궁금한데요. 심지어 그 해결 알고리즘 자체를 프롬프트에 넣어줘도 결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연구진들은 이게 현재 모델들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토큰, 그러니까 계산 단위를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거나 반응 시간이 길어지고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같이 나타났고요. 심지어는 쉬운 문제인데도 불필요하게 막 계산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과잉 사고 모습까지 보였어요. 과잉사고. 마치 그냥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쩔쩔매거나 쉬운 길 놔두고 괜히 돌아가는 모습 같은데요? 네, 딱 그런 느낌이죠.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AI 모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추론 능력이라기보다는 네. 그냥 방대한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을 아주 정교하게 따라하는 패턴 매칭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아, 패턴 매칭이요? 네,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는 건 잘하는데 처음 보거나 좀 복잡한 논리는 스스로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죠. 아, 그래서 레딧 사용자들이 그런 비유를 했군요. 뭐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확대하면 깨지는 JPG 파일 같다거나 네네, 그런 비유들이 있었죠. 튜링 테스트는 통과할지 몰라도 진짜 생각하는 건 아니다. 뭐 이런 거요.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AI의 겉모습과 실제 능력 사이의 차이를 딱 짚어내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레딧의 사용자들이 올린 실제 오류 사례들도 보면 딱 그런 맥락이에요. 어떤 것들이 있었죠? 어이없게 9.6이 9.8보다 크다고 계산하는 그런 수학 실수도 있었고요. 네.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가자, 특히 슈렉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 말을 그냥 부자연스럽게 따라하거나 아, 어색하게? 네, 또 복잡한 코딩 문제 풀다가 실패하거나 심지어 없는 변수를 막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같은 것도 있었죠. 다 이런 패턴 매칭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한계들이 현실에서는 뭘 의미할까요? AI가 곧 우리 일자리 다 뺏을 거다. 뭐 이런 전망과는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? 그렇죠. 현재로서는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특정 업무를 도와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뭐랄까 강력한 보조 도구 역할이 더 현실적이라고 봐야겠죠. 보조도구. 네, 레딧에서 나온 비유 중에 문법은 엄청 외웠는데 실제 코딩 경험은 없는 인턴 같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아, 그 비유 재밌네요. 네. 코드 초안 짜주고 정보 요약해주고 아이디어 구상 도와주고 이런 건 두 명 잘하죠. 하지만 좀 고도의 판단이나 책임이 필요한 일, 예를 들어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핵심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사람의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. 물론 뭐 이 연구 결과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겠죠. 애플이 경쟁사들 좀 견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?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고. 네, 그런 시각도 있죠. 레딧 댓글 보니까 RC 콜라가 펩시, 코카콜라 비판하는 격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하하. 네, 또 반대로 AI 기업들이 투자 받으려고 좀 능력을 부풀리는 거 아니냐. 이런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느 한쪽 말만 듣기보다는 양쪽 주장을 다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네, 중요한 건 현재 기술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아는 거겠네요. 그렇죠.
그리고 이런 기술적 한계 외에도 사실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또 AI가 학습하면서 정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, 정보의 연쇄 변질이라고 하던데요. 아, 그런 문제도 있군요. 네, 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고 저작권 문제처럼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. 냅스터 때 음악 산업처럼요. 결국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그냥 정답이라고 믿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하나의 의견이나 초안 정도로 보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빠르고 편하다고 무조건 AI에 의존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. 네.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현재 AI, 뭐랄까, 놀라운 점도 많지만 특히 복잡한 논리 추론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. 네, 개발사들 홍보와는 좀 다르게 아직은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 아주 유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도구, 딱 그 정도인 셈이죠.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지금 AI가 이 복잡한 논리 앞에서 헤매는 모습이 어쩌면 데이터 속에 담긴 우리 인간의 집단적인 사고방식, 그 지식체계의 어떤 빈틈이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은 아닐까요? 오,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네.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